아, 유튜브 라이브가 돌아가고 있네요. 시작해 볼까요? 네,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일이야 놀이야 좋아하는 일로 남들보다 더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 오디오 클릭 덕업일치입니다. 오늘의 진행자 생각대로 사는 여자고요. 오늘 덕후는 리더십 덕후분들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저희가 또 자기소개하기 전에 덕후 인증을 하고 나서 저희가 자기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두 분께 좀 질문 드리고 싶은 게 내가 왜 리더십 덕후인가에 대해서 좀 인증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먼저 우리 유경철 저자님께서. 저는요, 리더십 강의를 거의 매일 하고 있습니다. 거의 매일 와, 어마어마한 네, 리더십이 그래서, 있는 강의. 계속 연구하고 있고 또 강의하고 있고 그러면서 리더들이 만나고 있기 때문에 리더십 덕후라고 저는 자부합니다. 와, 좋습니다. 자, 그다음 우리 이인호 저자님은요? 네, 저는 리더십을 항상 리더십 공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그리고 또 기업에서 오랫동안 리더 역할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리더라고 자부합니다. 와, 좋습니다. 이제 뭐 자기소개를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1부에서는 두 분에 대한 어떤 인생사를 좀 들어보려고 하고 2부에서 책 소개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1부에 우선은 자신에 대한 소개를 좀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우선 유경철 저자님부터 본인을 소개하신다면. 네, 안녕하세요. 그래서 이 책 저희가 우리 같이 공존했는데 저는 이 성과라는 팀장의 완벽한 리더십의 책을 쓴 유경철이라고 합니다. 저는 기업에서 이제 강의를 오랫동안 하고 있고요. 주로 리더십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기업에서 한 15년 정도 일을 하다가 이제 한 10년 정도 전에 나와서 10년 동안 강의를 하고 있고요. 주로 처음에는 소통이나 이런 관련된 강의를 하다가 한 3, 4년 전부터는 또 리더십에 포커스를 맞춰서 조직의 리더의 성장과 변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많은 학습 공부하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와, 네, 저는 기업에서 작년까지도 회사 생활을 하다가 지금은 이제 리더십 관련해 가지고 책도 같이 쓰고 그다음에 또 리더십 관련해서 강의를 요즘 특히나 좀 많이 확대해서 하고 있는 저는 이인우 박사라고 합니다. 네, 와, 또 박사님이시군요. 우선은 두 분이 이렇게 리더십에 관심을 갖게 되신 어떤 계기들도 좀 궁금해요. 사실 우리가 강사로서 활동을 한다? 근데 다양한 강의의 콘텐츠도 있잖아요. 근데도 내가 리더십이라는 것을 강의하게 된 어떤 계기라든지 그런 사연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저 네. 약간 제가 이렇게 보니까 약간 꿀벌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아, 너무 멋있으십니다. 잘 어울리세요. 얘기하다 보니까 그냥 예, 그러니까 기업에서 같이 이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야 리더의 역할이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라는 걸 많이 느꼈어요. 제가 리더가 되기 전에도 리더를 보면서 야 내가 리더였으면은 저렇게 했으면 더 좋았겠는 걸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가끔은 리더 때문에 기분이 좋기도 하고 또 만족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가끔은 리더 때문에 속상해가지고 퇴근 후에는 맥주 한 잔을 동료랑 하면서 우리 리더 제발 좀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이런 안타까운 얘기를 할 때도 있었고요. 근데 오랜 직장 생활하면서 리더가 리더의 역할에 따라서 이렇게 회사의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구나. 그래서 이제 리더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됐고 지금 이제 리더십에 대해서 이렇게 강연하고 이런 활동들을 많이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신이 회사 생활을 하시면서 체감한 것들에서 정말 많은 노하우가 생기신 것 같아요. 네, 그럼 본인이 리더였을 때도 있었잖아요. 네, 네, 네. 그때 좋은 리더 소리를 들으셨나요? 어, 궁금해지네요. 되게 어려운 그쵸? 말씀이신데요. 사실 이렇게 막 좋은 리더라고 얘기는 듣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뒤늦게 오는 그 깨달음이 엄청 많으셨구나. 그랬을 거라는. 네, 네. 좋습니다. 또 이제 넘어가 보면 우리 저자님은요? 네, 저도 이제 조직 생활도 오래 하고 또 이제 저는 강의 준도 오래 했는데 네. 이제 강의에서 하면서 이제 느껴지는 건 뭐냐면 다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또 리더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조직의 어떤 성과라든가 아니면 비전과 목표를 나가기 위해서는 사실 리더가 어떻게 하는 따라서 굉장히 많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계속 연구하고 강의하면서 내가 리더를 위한 좋은 컨텐츠를 만들어서 또 리더가 변할 수 있고 또 리더를 통해서 뭔가
기업이 성장하고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면 굉장히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더 집중하게 됐고 또 책도 쓰게 되고 그러면서 지금 더 어떻게 시너지를 해서 많이 앞으로도 또 더 많이 도움을 드리는 그런 역할을 해야겠죠. 아, 저는 사실 두 분의 이 책 제목을 보기 전에 사실 두 분의 그 첫 대면이 너무 인상적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음. 이제 알았어요. 아, 리더십 책을 왜 쓰신 분인지 알겠다. 왜냐면 그날에 제가 본 리더십의 모습이 뭐였냐면 헌신하는 리더였어요. 네. 그러니까 리더십에도 뭐 리더들의 종류나 성향도 되게 많이 있겠죠.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저희가 이제 청구루 숲이라고 하는 어떤 출판사에서 같이 인연으로 캠프를 가서 만났었는데 거기에서 저희가 다 같이 이제 맛있는 저녁을 먹을 때 바베큐를 한 거죠. 근데 두 분이서 너무 준비를 열심히 해주시고 정말 솔선수범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게 먼저 앞장서서 해주시는 모습들 보고 아, 다른 거 모르겠는데 저런 어떤 이제 먼저 앞서서 내가 먼저 노력하고 헌신하고 이제 배려하고 주변을 챙기고 이런 모습들이 리더가 가져야 되는 또 되게 중요한 모습 중에 하나인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좀 아, 저분들이 인격적으로 약간 리스펙트하다라는 생각들을 좀 했었어요. 그런 얘기 좀 많이 들으시나요? 특히 주변에서? 그때 헌신을 많이 했죠. 그죠. 네, 아, 헌신의 정말. 리더. 아니 그때 얘기해 굉장히 주세요. 리더 역할을 많이 하셨고요. 저는 리더 역할을 너무 잘했죠. 잘 방향을 지시하는 수행자가요? 리더, 지시하는 리더. 방향을 되게 잘 잡아주셔가지고 아, 저는 그날은 약간 팔로워십을 좀 많이 나타내지 않나 생각했습니다. 아, 근데 저는 진짜 두 분한테 너무 그날 첫인상이 너무 좋으셨어가지고 아, 진짜 다시 한번 꼭 만나 뵙고 싶다라는 얘기를 꼭 드리고 싶었는데 이렇게 방송으로 또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 좋습니다. 자, 그래서 좀 이야기를 이어가 보면은 사실 좋은 리더라는 것이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 분의 개인적인 생각들이 좀 궁금한데 좋은 리더라고 하면은 나는 뭐라고 정의하고 싶은가? 나만의 정의를 좀 내린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정말 좋은 리더는 각각 개인마다 다르게 평가하기 때문에 네. 사실은 정의내기 쉽지 않죠. 근데 그쵸. 제가 생각하는 좋은 리더는 사실 에, 우리가 조직에서 보면 보통은 리더가 성과도 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사람과 좋은 관계도 만들어야 되고 네. 팀워크도 해야 되고 네. 그렇죠? 그래서 조직 관리도 해야 되고 다 해야 되는데 저는 좋은 리더는 우선 직원들이 리더에게 호감을 가져야 된다. 아. 호감이 있는 리더. 호감 있는 네. 리더. 그래서 내 호감이 있어야 내가 뭐 일을 하더라도 뭐 말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좀 음. 부탁도 할 수 있고 좀 불만이 있어도 맞아요. 내가 호감 있는 분한테 이런 좀 어려움을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어. 호감이 없으면 일단은 우리가 요즘에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벽을 칩니다. 그래서 아. 말하고 싶지 않고 저분하고만 있으면 짜증이 나고 아. 얼굴만 봐도 화가 나고 아침에 출근하기 싫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좀 호감 있는 리더가 돼서 그거의 기본 전제를 깔면서 물론 당연히 이해도 잘해야 되고 그 안에서 계속 서로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같이 일을 잘해내면 성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어. 일단은 호감 있는 리더가 되자. 저는 약간 브랜드적인 관점에서 볼 때 전 그걸 매력이라고 표현을 했었어요. 그래서 음, 어떤 사람들이 지속할 수 있는 그런 브랜드가 되는가를 제가 오랫동안 좀 막 지켜보면서 분석한 결과 중에 진짜 매력 있는 사람이 결국엔 브랜드가 되고 그 브랜드가 지속하더라고요. 그런 약간 그 비슷한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쵸. 예, 호감이라는 제가 단어가. 그 강점 중에서 매력이 있는데 네. 매력 있습니다. 네. 5개 강점 있잖아요. 우리 네. 강점에서 근데 실제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사실 호감도 매력도 같이 유사하게 이제 얘기할 수 있는데 네. 그 매력이라는 건 여러 의미로 측면이 측면이 있죠. 있죠. 뭐 네. 잘생기고 예쁘고 이런 관점이 맞아요. 아니라 실제 이 사람하고 뭔가 할 때 계속 좋은 거죠. 맞아. 그리고 같이 더 뭐 야근을 해야 한다고 해도 이상사랑하면 나는 할 수 있어. 마음이 편해. 많이 편해. 아, 같이 밥 먹을 때 너무 좋고 맞아. 같이 먹으면 얘기하기 너무 좋아요.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끈끈한 팀워크를 이뤄내죠. 음. 그게 어떻게 보면 신뢰인데 그 신뢰를 이뤄내면 사실은 게임은 끝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력 있는 리더, 그러면 호감이 진짜. 있는 리더, 그러면 결국 존경받는 리더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공감되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또 우리 이인우 저자님은 어떠세요? 아이고, 앞에서 되게 좋은 얘기를 많이 하시면 어떡하나. 그냥 저는- 본인의 어떤 자기의 관점을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한 두 가지를 짧게 얘기하고 싶은데요. 네. 리더는 구름 뒤에 있는 그 태양을
바라볼 수 있게끔 해주는 게 리더 역할인 것 같아요. 어. 그러니까 대부분의 이제 우리 회사나 조직에서 일하다 보면은 대부분 구름까지는 봐요. 그런데 어. 리더는 저 구름 저 저 너머 멀리. 더 네. 그 구름 그 저편에 밝은 태양이 있다라는 것들을 그걸 이제 우리는 쉽게 얘기하면 이제 비전이라고 비전. 얘기하는 네. 건데 그 비전이 있으니까 우리가 그것을 하나의 목적지를 향해서 같이 나가야 된다라는 것들을 잘 심어줄 수 있는 리더가 진짜 필요한 것 같아요. 기업이라는 게 되게 한정된 자원을 갖고 있잖아요. 맞아요. 한정된 자원에서 우리가 이제 성과라는 걸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 비전이 사실 눈에는 금방 보이지 않기 때문에 힘들어하거든요. 근데 음. 유능한 리더는 그 비전을 보여줘요. 그 구름 뒤에 음. 있는 그 뒤에 있는 걸 보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리더는 현재에 사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산다라는 얘기가 있는 것처럼 그 중요한 것 같고 두 번째는 좀 이렇게 심리적 안정감을 주는 리더가 저는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거 진짜. 있잖아요. 제가 이제 옆에 이렇게 리더가 계시면 이렇게 옆에 가면 왠지 마음이 좀 편안해. 든든하고 편안하고. 든든해. 네. 그리고 왠지 이제 내가 무엇인가 하더라도 내가 조금 실수를 하더라도 내가 충분히 내가 커버해 줄 수 커버해 줄 있는. 수도 있고 네. 우산이 돼 줄 수 있고 음. 또는 내가 이렇게 하는데 잘 모를 때는 요렇게 하면 해줄 수 있는 거에 대한 어떤 좀 조언도 좀 해줄 수 있고 네. 내가 좀 성장하는 데 있어서 도움도 될 수 있고 음. 그런 게 리더가 좀 아니겠는가. 예.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저요? 그런 약간 자상한 느낌의 네. 그죠. 따뜻하고 다정한. 자상하고 다정한 느낌? 음. 오. 진짜 두 분의 말씀 들으니까 저도 약간 공감되는 게 많은데 제가 원래는 이런 어떤 커뮤니티 운영 같은 것들을 이제 안 하고 있다가 이제 올해 그러니까 작년이죠.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제 커뮤니티를 이제 활성화시키려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제가 어떤 리더의 역할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온 거죠. 근데 사실 저는 되게 사회적이지는 못한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카톡방을 관리한다든지 막 이렇게 따뜻하게 케어한다든지 이런 이미지는 진짜 없거든요. 아마 저랑 대화 나눠 보셨겠지만 카톡이 되게 짧고 할 말만 하는 스타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약간 그런 어떤 다정함과 따뜻한 케어는 못하지만 저는 아까 말씀하신 그 구름 뒤에 해를 보게 한다는 그거에 대한 이 비전에 대한 그림이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게 여기 계신 분들이 지금 당장은 내가 막 배우는 학습자예요. 블로그를 배우거든요. 배우는 학습자인데 앞으로 제가 무슨 그림을 그렸냐면 우리 이 사람들의 1000명이 되면 문을 닫을 거다. 1000명까지의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그 1000명이 모두가 다 같이 공부 같이 자기 개발하는 공부하고 그 리뷰를 하고 그게 또 수익화가 되고 그리고 우리 안에서 자생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뭐 농부가 저희 있어요 그룹에 그러면 그분이 뭐 농산품이 나왔어 그러면 거기 있는 나머지 999명이 그 사람의 고객이 되어주고 한 명이 책을 내셨어요 그러면 나머지 999명이 책을 같이 그 사주고 독자의 리뷰가 되어주고 이렇게 하면 그 1000명이라는 숫자는 어마어마한 숫자가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거에 공동의 비전을 가진 딱 1000명만 모이면 우리는 뭐든 할 수 있다. 마케팅이든 브랜딩이든 누구 사람 한 명을 띄운다, 상품 하나를 띄운다. 우리 안에서 다 자생할 수 있는 커뮤니티가 만들어진다. 이런 비전을 세워드리고 실제로 이제 그 시작한 지 한 4개월 정도 됐는데 거기 안에서 벌써 수익화가 다 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나 브랜드들이 관심을 가지시면서 우리 쪽에 이제 의뢰하시고 그걸로 지금 조금씩 소소하게 수익 활동을 해나가고 있거든요. 그랬더니 최근에 어떤 분이 그렇게 박재인 대표님이 앞에서 막 얘기해 주셨던 게 이제 막 현실화되는 게 눈에 보이니까 이제 막 두근두근 한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저 멀리 뒤에 있는 거 지금은 비전을 보이지 보여주신 않지만 거네요. 네. 하지만 그거를 계속 증명해 나가는 과정 이게 리더의 과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박수 엄청 드리고 싶은데. 박수 박수 감사합니다. 진짜 드리고 싶어요. 굉장히 멋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사실 리더가 되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이긴 했거든요. 두 분의 어린 시절이나 뭐 이런 학창 시절이 좀 궁금해요. 본인의 리더십은 어떠했는지. 어린 시절. 네. 왜냐면 사실 우리가 결핍이 있는 게 그걸 채우기 위해서 정말 나와 다른 것을 선택하기도 하고 또는 내가 너무 그런 사람이라서 그런 걸 선택하기도 하잖아요. 두 분은 좀 어떠셨어요? 먼저 얘기해 주시죠. 저는 사주를 보니까 되게 좀 평탄한 삶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개인적으로는 저도 어린 시절, 뭐 중고등학교, 대학교 이런 어린 시절에 굉장히 뭐 질풍노도의 시기를 겪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제 다른 분들도 얘기 들어보면 나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건 어차피 개인이 느끼는 거니까.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하고 싶은 것들은 좀 파는 스타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경험과 관심이 있긴 한데
하고 싶은 것들은 이건 한다 하면 그거 굉장히 열심히 했고 또 그걸 하고 싶어하고 그랬던 기억들이 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지금에도 되게 영향을 미친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강의를 시작한다고 했을 때 이거는 이제 내 업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정말 잘하고 싶었고 그다음에 제가 처음에 강의를 시작할 때 나의 어떤 비전, 나의 뭐 미션은 다른 사람들에게 성장과 변화를 주는 거였거든요. 변화 성장을 주는 거였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그 딱 미션 하나를 갖고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 미션이 지금도 유지될 수 있는 건 제가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했던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뭐 진짜 좋은 강의를 하기 위해서 많은 뭐 학습과 경험과 그렇죠. 근데 그런 것들이 저를 이렇게 좋은 리더십을 강의를 할 수 있는 그런 강사를 만들지 않았나. 또 책을 쓸 수 있는 저자를 만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진짜. 뭔가 하나에 우리가 집중해서 결과를 내는 게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런 기업 생활도 또 두 분도 열심히 하셨었고 또 그걸 기반으로 또 새로운 이런 콘텐츠로서 저자도 되시고 또 그 제2의 인생으로서의 어떤 강사로서 정말 이제 진출해서 그 자신의 꿈을 펼치시는 그런 모습들이 누군가에겐 되게 바라는 모습들인 것 같아요. 요즘은 사실 회사가 나를 보장해주는 시대는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바로 작년에 회사를 그만두셨다고 하는 우리 또 이인우 저자님께서 훨씬 더 공감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그 부분이. 네. 어떠셨어요? 회사 생활을 얼마나 길게 하신 거예요? 저는 회사 생활만 만으로 23년을 한 것 같아요. 23년이요? 네, 만으로 23년을 했고 와. 진짜 사원으로부터 시작해 가지고 네. 어떤 기업의 이제 사업을 담당하는 영업본부장까지 임원까지 하고 이제 회사를 퇴직하게 된 거죠. 그러면 그 한 회사에서 계속 보신 거예요? 회사는 총 3개 정도 다녔고요. 3개 정도. 주로 와. 오랫동안 근무했던 곳은 어, 회사 이름 얘기해도 되나요? 네, 말해도 됩니다. 그 풀무원이라는 회사에 풀무원. 만으로 네. 18년, 횟수로 19년을 다녔으니까요. 와. 거기에서는 팀장 생활도 오래 했었어요. 진짜 리더로서의 생활을 정말 길게 하셨네요. 예, 근데 이제 우리 유경철 저자님께서 얘기해 주셨던 거 저도 좀 그런 공감하시는. 공감을 네. 좀 되게 많이 되고 저는 처음에 이제 팀장이 되고 리더가 되기 전에 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를 잘 몰랐어요, 진짜. 이걸 누가 좀 가르쳐 줬으면 좋겠는데 진짜. 이거 가르쳐 주는 분이 부딪혀야 되는 없어가지고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같은 팀 동료 중에서 후배 직원하고 약간 마찰이 좀 있을 때 어. 너무너무 괴로워가지고 혼자 옥상에 올라가가지고 내가 이렇게 뭐가 잘못됐나? 아니 어. 누가 잘못된 건가? 그래서 막 속상해하고 음. 이게 막 진짜 잠도 잘 못 오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경험하다 보니까 네. 야 진짜 리더십에 대해서 내가 가르쳐드리고 알려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음. 되겠구나. 진짜 그런 걸 모든 많이 게 배워야 느꼈어요.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왜 부모도 태어나서 처음 해본 거니까 이제 네. 부모 교육이 생겨서 정말 맞아요. 그렇게 배워야 된다 하는 것처럼 리더도 어떻게 보면은 내가 리더가 되려고 된 건 아니잖아요. 그냥 일을 잘하면서 성과를 내면서 내가 리더가 됐지만 앞에서 리더가 되는 것에 갖춰야 될 어떤 자격 요건이라든지 뭔가 생각이라든지 태도라든지 이런 걸 제대로 가르침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결국엔 내가 앞에 선행해서 봐왔던 우리 리더의 좋은 모습은 한번 취해보고 아닌 건 안 해보고 이 정도의 가이드라인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서툴고 계속 부딪혀가는 부분들이 많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사실 리더라는 게 늘 부담스럽고 어렵고 하지만 좋은 리더가 되고 싶은 생각은 항상 들거든요. 그럼 두 분의 관점에서 좋은 리더가 될 때 저 같은 사람이 만약에 좋은 리더가 되려면 어떤 거를 좀 갖추면 좋을지 약간 외부적인 관점에서 봐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이미 좋은 리더 아닌가요?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항상 많은 분들한테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전 되게 솔직한 리더거든요. 그러니까 다 어떤 것보다 솔직한 리더예요. 팩폭합니까? 네, 팩폭을 좀 많이 해요. 네. 어, 그러니까 그게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그쵸, 측면이 다 그쵸.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한 번은 이런 적이 있었어요. 저희가 챌린지를 21일 동안 매일 글 쓰는 챌린지를 해요. 그런데 처음에 이제 3기 4기 때 시작할 때 제가 같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저도 매일 글을 썼어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두 번째 기수 참여할 때 제가 12시 전에 글을 써야 됐는데 12시 막 3분 이렇게 돼 버린 거죠. 누락시킨 거예요. 그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했거든요.
제가 누락을 시켰다. 제가 실패를 했다. 너무 죄송하다. 그래서 이 글쓰기가 얼마나 힘든지 제가 알아서 다음 기수부터 같이 참여 안 하겠다라고 이제 선언을 하고 그다음부터 여러분들이 얼마나 노력하시는 걸 제가 너무나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존경스럽게 생각한다. 이렇게 솔직하게 뭐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 이제 라이브를 하니까 서로 얼굴을 대면하니까 막 웃으면서 하지만 또 뒤에서는 아, 저 사람은 저거밖에 안 되는데 왜 저렇게 리더로서 자격이 있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러면서 내가 정말 부족한 사람이었구나라는 생각하면서 자책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뭔가 저는 리더의 제가 생각하는 리더의 이미지에는 항상 뭔가 솔선수범, 먼저 앞에서 선행해서 먼저 보여주고 길을 앞으로 가서 길을 닦아주고 끌고 가고 항상 그런 이미지로만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심리적인 압박으로 다가오는 경우들이 많았던 것 같은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항상 어려웠던 것 같아요. 네, 되게 좋은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네. 그 리더십 책 중에서 리더십 불변의 법칙이라는 책이 있어요. 네. 존 맥스웰 교수가 쓴 책인데 그 리더십 불변의 법칙에 보면은 리더십은 한 번에 만들어지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 지금 박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그렇게 어떤 그 3분 정도 오버했는데 네. 스스로 이제 솔직하게 얘기한 거잖아요. 인정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리더십이 발전하려면은 자기의 어떤 성찰부터 시작하고 자기의 부족 리더가 완벽할 수 이게 그 완전히 처음부터 완벽한 리더는 없거든요. 네. 그러면서 그걸 인식하는 순간부터 리더십이 계속 발전하고 완벽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리더십은 이제 하루 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는 면에서 사실은 그런 모습이 그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는 아까 솔직한 리더, 신뢰 있는 리더로서 리더십의 수준이 한 단계 성장한 그런 좋은 모습을 보여주신 거죠, 사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좀 많이 위안이 되네요. 아, 정말 다져진다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기는 해요. 네, 그래서 뭔가 이제 다른 또 측면에서 저한테 또 어떤 게 필요할까요? 지금 이어서 얘기하려면 네. 그러니까 그렇게 시행착오를 겪는 게 사실 성장이잖아요. 성장이죠. 네. 그렇죠. 저는 이제 성장이라는 말 되게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리더도 성장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내가 모르는 것도 너무 많고 실패도 하고 뭐 나쁜 부정적인 피드백도 받고 욕도 먹고 막 굉장히 많은 좌절감을 느끼거든요. 그쵸.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좋은 리더가 된다는 건 그러니까 그런 피드백, 그런 부정적인 걸 다 수용하고 굉장히 괴롭고 힘들고 그렇죠. 어렵지만 그러니까 그걸 내가 어떻게 개선할지를 계속 고민하는 분들. 근데 어떤 분들은 그걸 고민하지 않아요. 그냥 그거는 네 생각이야. 그 차단을 진짜요? 하거나 오. 아니면 받아들이지 않거나 아니면 오히려 그 사람을 비난하거나 그래서 내가 얼마나 잘났는데 내가 이 자리에 오기까지 얼마나 내가 노력을 했는데 네가 나한테 그런 말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받아들이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자기의 성을 만들고 듣지 않는 거죠. 그래서 답정너라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그렇게만 안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픈된 마음 그리고 열린 마음으로 피드백을 받고 특히 부정적인 피드백일 때는 기분은 나쁘지만 그걸 잘 듣고 그것을 잘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내가 어떻게 개선할지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하나하나 수정해 나갈 때 그게 많이 수정될수록 나는 더 좋은 리더가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성장이죠. 진짜 중요한 얘기네요. 그러니까 사실 사람들이 왜 요즘 되게 베스트셀러 중에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도록 막 이런 책들 되게 많이 나가잖아요. 근데 사실 어떤 부정적인 피드백을 견디는 것이 되게 어려운 부분들이 많잖아요. 어렵죠. 두 분도 많이 그러셨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직장 생활 길게 해보셨으니까 그런 경험 더 많으실 것 같아요. 예, 그 얘기하기 전에 네. 저번에 피드백은 뭐다라는 그 말씀 저 되게 마음에 들던데. 선물이다. 그 말씀 조금 더 피드백이 해주세요. 전 선물이다. 그거 같이 들으면서도 네. 아주 공감되고 고개가 오, 끄덕여졌던 부분인데 좋아요. 그거 잠깐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피드백 제가 이 피드백 선물이다라는 것은 이제 그래서 메타 페이스북 회사에서 이제 슬로건처럼 쓰고 있는 건데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저도 그렇지만 피드백을 되게 부정적인 피드백을 받으면 사람인지라 우리는 감정의 동물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게 아무리 나를 위한 얘기라고 하더라도 기분이 안 좋아요. 안 좋을 수밖에 없어요. 맞아. 그런데 그 냉정하게 보면 일단 안 좋은 감정은 내가 존중해주고 일단 그 내 감정이니까 시간을 두고 그걸 분석해 보는 거죠. 그런데 저 같은 경우도 그래요. 사실 강의 평가 같은 것들 가끔 하는데 물론 나쁜 경우는 별로 없지만 가끔 그런 말을 들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사실 저 사람이 몰라서 나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야? 나는 분명히 제대로 했는데 교육생이 문제야. 아니면 담당자가 다른 생각을 갖고 있어라고 사실은
방어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네. 근데 그걸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 분이 가끔 계세요. 어떤 포인트를. 그러면 이 부분은 내가 좀 착각을 했구나. 내가 어, 이게 괜찮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닐 수도 있겠구나를 어, 내가 스스로 계속 어떻게 해요? 스스로 통찰을 하면 네. 나중에 그런 걸 개선을 해서 하게 되면 훨씬 더 반응과 결과가 좋더라고요. 진짜 고마운 피드백이네요. 진짜 그렇죠. 선물 같은 피드백. 그래서 저는 피드백 선물이라는 뭐냐면 결국 나에게 참 비수처럼 꽂힐 수 있지만 결국 그게 선물이 되어서 나한테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받아들이시면 그런 열린 마음만 가지고 계셔도 정말 훌륭한 리더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와, 진짜 열린 마음 여러분들 가지셔야 됩니다. 한 번 더 들어도 또 좋네요. 네. 또 예, 어떤 저는 부분이 이제 아까 있으셨나요? 우리 박재인 대표님께서 물어보신 거 말씀을 좀 드려보면은 네. 사실 리더가 이제 하는 역할이 뭘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건 뭐 직장생활을 오래 하고 깨달은 건 아니고요. 음, 우리 이제 이런 얘기를 사실 진솔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리더의 역할은 결국에 회사가 가지고 있는 조직이 갖고 있는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저는 그 정렬해주는 역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총 떼매는 건가요? 정열과? 그 정렬은 이런 얼라이어먼트라고 좀 말씀 좀 드리고 아, 싶어요. 그래서 네네. 각 개개인의 다 다른 역량들이 갖고 있고 아, 다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데 회사가 갖고 있는 그 목표에 대해서 쭉 한 줄로 정렬을 해주는 네. 거예요. 그래서 이게 순차적으로 이 부서에서 일을 하고 나면 이쪽 부서에 또는 이 사람 일을 하고 나면 이렇게 시스템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전 리더의 역할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하면서 사실 리더는 두 가지를 잘 관리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는 이제 자기의 일 관리, 업무 관리인 것 같고 하나는 이제 피플 매니징, 사람 관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맞아. 대부분 이제 상처를 받는 경우들이 이제 일 때문에도 상처를 받지만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맞아요. 사람 때문에 속상하고 사람 때문에 그래서 결국 이제 그 리더도 사람 때문에 어떤 그 자리를 떠나는 경우도 있고 또는 그 구성원도 리더 때문에 힘들어서 떠나는 경우가 예, 있고. 회사를 떠난다고 그러지만 사실은 사람을 떠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내가 리더로서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내가 리더로서 내가 일 관리하고 사람 관리를 어떻게 내가 어느 부분에 내가 균형을 좀 맞추고 하고 있는지 어느 부분에 내가 좀 약한 점이 있으면 그걸 어떻게 좀 보완하면 될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보는 시간이면 좋겠어요.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진짜 사람 때문에 뭔가 일을 그만두는 경우들이 인터넷에 사연 같은 거 많이 올라오잖아요. 그럼 대부분 너무나 많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이 일은 너무 좋은데 우리 위에 상사가 나를 너무 괴롭히고 인격적으로 막 이렇게 잘못해서 자기가 거기에 있다가는 이제 미쳐버릴 것 같아 이러면서 정말 많은 사연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뭐 심지어 앱도 나왔잖아요. 블라인드 앱 같은 게 나와가지고 어디 회사에 뭐 누구를 뭐 저격하는 글 쓰는 막 이런 익명 게시판들도 막 생기고, 그렇죠. 네, 그럴 정도로 이제 관계 속에서 겪는 스트레스가 진짜 많으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사실 조직 생활을 많이 안 해본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경험들이 많지는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더 약한 부분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어떤 약간 팁 같은 게 두 분이 하나씩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은 관계를 유지한다. 네. 일단은 뭐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거죠. 존중과 배려. 네. 왜냐하면 일단 우리는 사람은 누구나 자기 중심적이잖아요. 네. 그래서 자기 방어를 합니다. 그래서 뭔가 뭐 관계를 우리가 맺을 때 기본적으로 나에게 이익이 되는 쪽으로 가려고 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갈등 생긴 경우가 많아요. 일할 때도 그렇죠. 네. 내가 조금 더 일 도와주면 되는데 사실은 그냥 내가 내 일이 더 중요하기도 하고 내가 도와주기 싫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환경들이 있는데 저는 그 관계에서는 내가 먼저 상대방이 좀 다를 수 있잖아요. 특히 이제 뭐 맞아요. 요즘에는 세대 간의 차이도 많이 나니까 그쵸. 뭐 내가 굉장히 나이가 있는 기성세대인데 MZ 세대가 후배라고 한다면 사실 사고 방식이나 여러 가지 업무 처리 방식도 다르고 그쵸. 스타일이 다른데 그걸 존중하지 않으면 그냥 그 사람이 그냥 싫어지겠죠. 그냥 계속 틀리다는 걸로만 왜 보이는 저렇게 거지. 하지? 내가 시킨 대로 왜 안 하지? 네. 굉장히 불만이 되면서 계속 비난하게 되거든요. 네. 근데 그랬을 때 그냥 관점을 굉장히 다르다. 그리고 다르니까 다른 걸 어떻게 하면 맞춰갈 수 있을지 그게 이제 존중인 것 같아요. 그 존중을 하면서 또 나름 배려도 하면서 물론 그렇게만 살 수는 없겠죠. 이제 그걸 기반으로 해서 신뢰가 쌓이면 나중에 내가 필요한 걸 요구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때는 또 코칭이나 뭐 티칭을 할 수도 있고 네. 다양한 방식으로 사실은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거든요. 어, 그 전에 그 최초의 기반은 존중과 배려. 존중과 배려. 진짜 중요한 얘기네요.
진짜 사람들이 인정받고 존중받고 배려받고 싶은 거는 공통적인 거기 때문에 그쵸. 진짜 사람 대 사람으로 볼 때 그런 측면을 좀 많이 고려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이렇게 멋지게 또 키워드로 정리해 주시는 또 키워드를 쓸 수밖에 없잖아요. 아. 그 존중과 배려라는 거 정말 중요한 네,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두 가지 말씀드리면 이 말씀드리면 되게 공감들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저는 어떤 그 공감과 경청이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만났던 짧게든 길게든 만났던 리더들을 생각해 보면 와, 저 리더는 되게 나한테 베스트한 리더야. 또는 시간 지나고 보니까 저 리더는 나한테 되게 월스트한 리더야. 다시는 만나기 싫은 거야. 뭐 이런 리더 있잖아요. 근데 되게 베스트한 리더를 떠올려 보시면 그분들이 갖고 있는 아주 그 역량이 공감하는 역량, 그 다음에 경청하는 역량을 가지고 계세요. 네. 그래서 어떤 그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이제 구성원이 와서 이제 그 리더한테 얘기를 하면 그거를 설마 자신의 뜻에 맞지 않는다 하더라도 잘 들어주시는 그런 리더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맞아요. 잘 들어주시다 보니까 내 얘기를 하게 되고 내가 얘기하는 과정에서 툭툭 저한테 진심을 다하는 이제 공감이 되다 조언. 보니까 조언이나 질문을 하게 되고 네, 질문.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문제에 대한 해법이 내 스스로부터 알게 되거나 또는 음. 그 자리에서 올라오게 되거든요. 받아들여질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 공감과 경청이란 단어로 그 마침표를 내가 찍지 말고 상대방이 마침표를 찍었을 때 그때 내 얘기를 좀 하고 와. 그렇다고 하면 그 어떤 리더의 그 역량 여러 가지 중에서 네. 앞에서 키워드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도 키워드로 너무 이렇게 좋습니다.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들으면서 저 좀 반성이 되네요. 저는 공감 능력과 경청이 조금 떨어지는 사람이긴 해요. 그래서 이런 인터뷰하는 게 되게 도움이 많이 됐어요. 잘 잘 들어주시는데요? 들어주시던데. 네, 그게 이제 훈련이 된 거죠. 이 인터뷰를 통해서. 근데 제가 초기에 인터뷰를 했을 때는 무슨 얘기를 들었냐면 저 사람은 뭐 얘기하라고 지일 더 많이 해 막 이거 생각해가지고 별의별 이제 나쁜 피드백을 다 들으면서 너무 창피한데 하나도 안 지웠어요. 저는 그대로 뒀습니다. 이게 이제 역사라고 생각을 하고 흑역사. 네, 흑역사. 흑역사부터 이런 사람이 자기가 하고 싶다고 저렇게 열심히 끝까지 가는구나. 그래서 결국에는 이랬던 사람이 여기까지 가는구나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부족한 거 인정하고 댓글 달고 답글 달면서 끝까지 지금까지 10년을 넘게 인터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은 경청하는 걸 조금 배운 사람이 됐지만 공감은 아직도 너무 어려운 게 그 어떤 이런 방송에서의 리액션이나 공감이나 이런 건 어떻게 보면은 이제는 약간 습관화된 것들이 그렇죠. 많잖아요. 스킬처럼. 스킬처럼. 근데 이 공감이라는 게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어요. 특히 이런 거. 누가 힘들다. 뭔가 이렇게 그러다. 그러면 저는 항상 제가 스스로 해결하던 사람이었고, 그러고 그 정도의 힘든 거는 그냥 아무렇지도 않다. 이런 정도로 약간 너무 큰 일을 많이 겪으면서 이제 좀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남들이 뭔가 막 힘들다 그러면 힘들구나. 근데 그걸 왜 나한테 말하지? 약간 이런. 저건 힘든 것도 아니야. 아니 뭐 그 힘든 것도 아닌데 그거 가지고 뭐 고까지 거 가지고 약간 이런 감정이 드는데 그걸 이렇게 콕콕콕 누르면서 그렇구나 뭐 이걸 하는데 그게 공감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제가 되게 가식적인 네. 거예요. 그렇다고 저의 본심을 고까지 거 이럴 순 없으니까 근데 너무 힘들다는 생각을 근데 했었어요. 원래 공감은 네. 내가 그 상대방의 생각과 다르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적어가지고 그래 그런 마음을 가져도 네. 그냥 그 자체를 인정하고 대신에 그 사람은 그럴 수 있겠다라고 내가 생각해 주는 이해해 주는 거. 마음이에요. 네. 그게 이제 공감이기 때문에 아. 일단은 꾹꾹 누른 다음에 난 속에서는 뭐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다 생각이 다르지만 네. 일단은 내가 그렇게 액션을 취했다는 건 그렇게 노력했다는 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앞으로도 그런 노력이 되게 필요한 거네요. 그럼요. 그래서 가끔씩은 왜 우리가 INTP 뭐 저는 MBTI가 INTP예요. INTP. 네, 그러니까 되게 없는 소수자죠. IT. 네, 아시죠? 그럼요. 네, 잘 MBTI 알죠. 중에 되게 소수자의. 알죠. 네, 그래서 약간 표현을 로봇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약간 공감력이 부족한 MBTI. 아주. 네, 아주 공감력이 부족하죠. 아주 네. 부족합니다. 굉장히 직설적이고. 맞아요. 직설적이라는 거.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성향 때문에 되게 이제 약간 많은 에피소드가 그동안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많이 진짜 그런 선물 같은 피드백을 근데 제가 좀 놀란 게 네. INTP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게 학습된 경험된 또 이렇게 모습일지 모르겠지만 네. 사실 굉장히 우리 만났을 때 다정하고 따뜻하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 못했어요. 그렇죠. 굉장히
인간적인 관계 중심적인 줄 알았는데 또 어린 성격은 또 그렇진 않네요. 아니, 되게 혼자 노는 거 제일 좋아하고 학습 때 그렇죠? 학습 때네 되게 훈련된 약간 그런 사람입니다. 좋습니다. 그래도 아니, 그렇게도 근데-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좋은데요. 아 근데 제가 이제 그 이인우 전자님 볼 때는 약간 태생이 그런 따뜻하고 다정하고 막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친구 네. 장난 아니에요. 그리고 두 분 다 정말 리더십에 딱 나 저분이면은 좀 믿고 저분 밑에서는 일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생각을 정말 갖게 한 분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게 항상 또 불만 중에 하나였어요. 누굴 만났는데 누가 이제 막 뭐 이제 뭐 힐링 강의를 해, 웃음 치료 강의를 해. 근데 본인이 안 웃는 거야. 이런 사람을 너무 많이 만났어요. 스피치 강의를 하는데 본인이 말을 못해. 이런 사람 너무 많이 만난 거죠. 그쵸. 그런데 이제 그 자신이 하는 콘텐츠와 결이 맞고 뭔가 그 진정성이 그냥 자신의 태도와 행동과 모든 인격적인 부분에서 드러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그거 아주 않더라고요. 잘하세요. 우리 유경철 대표가 유경철 저도 항상 잘하세요. 정말 두 분 다. 네. 근데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사실은 이제 많은 분들이 얘기하기에 이제 우리 그 강의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강의 부자도 많고 강의를 하면 강의한 대로 살고 있나요? 이런 맞아요. 질문을 가끔 하거든요. 진짜. 굉장히 약간 송곳이 찌릿한 느낌이 맞아 들어요. 콕 찌르죠. 뭐 집에서 그렇게 하고 있나요? 소통 잘 하시나요? 그러는데 사실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맞아요. 제가 그렇게 완벽하게 했으면 어떻게 강의를 합니까? 사실 저는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더 좀 우리 책 제목도 그렇잖아요. 완벽해지려고 사실은 하는 리더십 거니까. 이 제목 붙인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리더십도 완벽할 수 없고 소통도 완벽할 수 없습니다. 누구나 그렇죠?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저는 도움이 많이 된 거는 제가 잘 못하고 있었던 것들을 제가 학습하면서 제가 또 강의하면서 제가 직접 이제 이런 경험들을 겪으면서. 하면서 오히려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 그러니까 100점에서 100점이 안 되지만 제가 지금 70점이라 하더라도 저는 계속 성장하고 있다. 앞으로 나아가고 75점, 있다. 80점.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걸 스스로 느끼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만족하고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100점을 꼭 가기 위해서 노력하기보다는 내가 지금 한참 밑에 있더라도 뭐 이렇게 공부하시고 경험하시고 또 뭐 정말 부정적인 피드백 받으면서 상처 받으시면서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면 여기서는 이제 긍정적인 마인드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포지티브한 마인드를 갖고 사실 열심히 꾸준히 하시면요, 전 누구나 다 훌륭한 리더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맞아요. 듭니다. 정말 그냥 한 단계씩 가는 게 중요한 저희도 것 이제 같아요. 책 제목을 정하면서 네. 야 우리가 이게 성과를 내는 완벽한 리더십 네. 이거 욕 많이 먹을 텐데. 아. 네, 저희가 이제 같이 책 제목을 정하면서 네. 완벽해지려고 노력하는. 그리고 어제보다 오늘이 좀 좋아지고 네. 오늘보다 내일이 더 좋아지는 진짜. 그런 우리가 메시지를 좀 드리고 싶다라는 걸 그렇게 정해서 그래서 사실은 이 제목 위에다가 저희가 뭐라고 적어놨냐면 네. 그래서 리더십 인사이트를 적어놨어요. 이 책을 통해 가지고 리더로서의 작게나마 어떤 인사이트를 인사이트를 얻을 수 받을 수 있도록. 있다라고 하면 그걸 리더십이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조금씩 완벽해질 성장할 수 수 있는 있다.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내고 나니까 또 지금 읽으시는 분들도 오늘 좋은 얘기들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좀 약했는데 공감 많이 된다고. 진짜 기대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1부에서 너무 많은 얘기를 벌써 다 나눠버렸지만 벌써 그럼에도 2부요? 불구하고 2부로 또 넘어가서 이번에는 성과를 내는 팀장의 완벽한 리더십 이 책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잠시 방송 종료했다가 2부에 다시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